뉴스 인앤아웃.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추은호 위원 그리고 제 이름을 모르시나요? 제가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민하다고 해서 김영민입니다. 여기 대타 진행이 이게 좀. 네. 자, 오늘도 이제 본회의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건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치만 이어가고 사실상 합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회동 이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은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했다라면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합의했고 의장도 공지한 사항이라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단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뉴스인 해주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당초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야 간의 그 의사 일정 어떤 내용을 안건을 할지 이것이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오늘 밤에 열릴지 여부도 아직 김진표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가 주목받은 것은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해임 건의안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고가 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기간 내에 보고되고 또 이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은 이제 폐기되는 순으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 보고하고 내일 또 이제 본회의가 예정은 돼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표결 처리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원내대표 회담을 한번 열었고 또 오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김진표 의장을 방문해서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논리는 이미 여야 간에 오늘 본회의 열기로 합의된 거다. 애당초 합의된 거다. 또 의장도 공지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된 의사 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여는 것은 뭐 의장의 당연한 의무고 직무유기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더라도 단독으로라도 열어달라라고 하는 요구인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열어도 상정할 안건 없다. 여야 간에 오늘 의사 일정 무슨 안건을 처리할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열면 안 된다. 또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쟁성이 강한 안건을 올라가면은 본회의에 보고되면은 아예 국회는 파행된다. 그러면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당연히 넘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열어서는 안 되고 당분간 오늘 내일은 예산안 협의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그런 거니까 진짜 내일 예산안까지 통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본회의를 개의해달라 이렇게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김진표 의장은 확답 여부를 내놓지 않고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이 본회의를 오늘 개의할까요? 일단 김진표 의장이 어떤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그때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김진표 의장이 결과적으로 민주당 손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았는데 의사 일정 변경해서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했고 또 표결 처리하도록 결과적으로 민주당 손 들어준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 사퇴 촉구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김진표 의장은 뭐 민주당 조정받는 아바타냐 이런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담에 더해서 또 다른 부담이 뭐냐면은 내년 예산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데 만약에 오늘 본회의 열어서 그 해임 건의안이 이제 정식으로 보고된다. 또 내일 인사안건이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가 제일 먼저 처리가 되겠죠. 네. 그럴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 기간 내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요. 어쩌면은 정기국회 9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9일까지의 처리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진표 의장이 원래 민주당 소속인데 계속해서 민주당 요구를 외면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회가 그 예산안 그러니까 그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헌법이 정한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여야 정당에 그 처리되지 않는다면 여야 간의 책임도 크지만은 가장 큰 책임은 결국 국회의장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뭐 이제 형식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정쟁이 벌어질 것이 뻔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되도록 본회의를 오늘 열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비판은 국회의장한테 돌아올 것이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과거 행적 보면은 민주당 손을 많이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선택할지가 이제 고민인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여야 간의 수싸움이고 네. 국민들에게는 예산안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 안 통과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여야 간에 뒤엉켜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반드시 처리한다라는 입장이고 뭐 안 되면은 지금 탄핵소추까지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훨씬 더 시급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노조 파업도 겹쳐 있고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때 의결돼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가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도 모른다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이나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칼질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역화폐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안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뉴스인 해주세요. 뭐 합의해야죠. 합의 안 되면은 뭐 연말까지 안 되면은 뭐 내년에 사상 유례 없는 준예산까지도 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준예산이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없었지만은 미국 경우에는 뭐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 공공기관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결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처리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고 지금 예결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그 예산안 조정 소위 그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하지 못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직 합의를 못했어요. 네. 가장 쟁점은 이제 대통령실 예산, 대통령실 이전 예산, 또 소형 모듈 원자로 예산, 행안부 경찰국 예산, 민주당은 이런 예산들을 삭감해라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추 의원님,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합의도 안 됐다면 이걸 내일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예결위 간사 간의 합의가 못되면은 지금 네. 남아 있는 단계는 뭐냐면은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합쳐서 이른바 소소위죠. 이 소소위는 무슨 회의 그 내용이 오갔는지 회의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기가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나눠먹기가 진행될 겁니다. 그나마 내일 여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일 오후 2시 네. 그 잠정적인 합의,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도 이걸 또 네. 그 정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숫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2시 내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거 뭐 예산은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시한을 맞춰서 통과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참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김영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났다는 보도는 있는데 네. 대통령실은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 보이고 있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개된 일정 이외에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났다라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관저 한찬을 가진 이후에 닷새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났는데 또 만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뭐 예산안 아니면 해임 건의안 이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왜 만났을까요? 일단 그 두 대통령실과 주호영 원내대표 반응을 보면은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처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보죠라고 했다가 그러면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까?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네. 만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났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금요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 그때 제가 이제 그날 말씀드린 게 그 모임은 상견례 겸 집들이다. 아. 그리고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월드컵 이야기했을 거다. 네. 심각한 얘기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네.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을 거고 만약에 어제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 둘이 만났다면은 예. 상당히 많은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했을 당연히 거예요. 했을 겁니다. 국회 예. 현안들 많지 않습니까? 일단 네. 뭐 해임 건의안 또 뭐 화물연대 파업 예산안 문제 또 각종 법안 문제 예. 그런 문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안들에 대해서 정무수석 또 비서실장을 네. 통해서 보고를 받겠지만은 현장에서 이거를 다루는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직접적으로 또 듣는 네. 그런 전당대 자리가 됐을 관련된 겁니다. 이야기도 나눴을 것 같고 추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랑 더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는 또 공주 네. 그 아버님이 또 공주 출신이라는 예. 점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 주호영 그 원내대표라고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구지검에 근무했던 네네. 그 경력을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같은 근데 아파트에도 살았죠. 예, 아, 그럼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네. 그런데 누구랑 더 말씀하신 예. 대로 믿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5, 6월 이야기를 꺼냈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썩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화물연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어제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 교섭을 가졌는데 4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되고 네, 양측 간에 상당히 신랄한 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오후 2시쯤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이 있었는데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을 했고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면담 시작 후에 10분 지나면서부터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어제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권리를 인정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라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면 또 다른 불편과
파견과 파업을 부를 수가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지금의 이런 결렬 과정이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부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화물연대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오히려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예, 방금 이제 그 화물 안전운임제 폐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어제 대통령실이나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을 보면 폐지라고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언론의 해석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태 조사를 한 뒤에 이걸 계속할지 또 네.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할지 재검토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원희룡 장관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 다각도로 네.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표현했는데요. 추 의원이 그 검토를 왜 진작 안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난 6월에 파업을 한 차례 했을 때 예. 과연 지금까지 정부 국토교통부 또 여야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정말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안전운임제 일몰 1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안전운임제가 얼만큼 안전을 보장해 주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라는 한계점도 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일단 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네. 그 화물 기사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화물 기사의 소득은 늘어난 건 맞지만은 네. 제도 도입의 목적인 안전은 별로 나아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안전연구원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기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뭐 한 13%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은 안전운임제 대상차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정부의 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와 안전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안전운임제 도입 목적이 희석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예. 아주 현상은 복잡하니까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 그렇지만은 그 기간 그 동안에 말씀하신 실태 조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화물연대는 이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일몰 3년 그 연장이 아니라 연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예.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뭐 좀 제대로 된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과연 안전운임제가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또 이제 국토교통부의 설명인데 또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정부는 이제 시멘트 운송기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네.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뭐 이제 유류, 기름을 그렇습니다. 운송하는 쪽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면서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근데 지금 시멘트 운송기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는데 조합원들이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서 효력 발생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명령서를 받은 운송업체와 정부 간의 실랑이도 벌어지는 등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이 확대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정부가 보기에는 시멘트 출하량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9일 2만 톤이 좀 넘었는데 30일 경우에는 4만 5천 톤으로 늘었거든요. 아직 평소 출하량이 20만 톤인데 아직 오는 못 미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다. 정부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수도권 특히 이제 주유소 재고량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보니까 품절 주유소가 49개랍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그렇군요. 그 29일에는 지난달 29일에는 21개소, 어제는 29개
개였는데 오늘은 49개로 굉장히 늘어났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서 업무 재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은 또 국무회의 열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긴급 국무회의를 내일 열든지 아니면은 뭐 토요일이라도 열어야 되는데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려면요. 그렇습니다. 네. 하려면은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브리핑 보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예. 조속한 업무 복귀 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네. 있는 단계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 추운 날씨에 좀 모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인앤아웃 추원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